삶이라는 게 참 그래요. 내 맘 같지도 않고 내 맘에 들지도 않죠.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엉킨 건지 알 수도 없고 또 뭐가 잘못인지 아무 생각도 나지도 않고 또 누가 가르쳐줘도 내한테는 와닿지도 않고 그냥 누군가 나를 한 방에 확 뜯어 고쳐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가 좋다 그러면 당장 내가 바뀌거나 좋아지길 바라고 찾아가 보지만 그것도 별뾰족하게 달라지는 게 없고요. 이번에 KBS에서 방영하기 시작한 드라마 페이스 미에서 배우 이민기 씨가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달라지고 싶은 게 외적인 것이 맞는지 정말 수술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오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달라지고 싶은데 성형수술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달라지고 싶은 게 외적인 변화가 맞는 건지, 정말 수술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오세요. 참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성형수술을 해도요, 내가 거지 같으면 이 성형수술이 잘 안 돼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해도 안 예쁘고 말이죠.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엔 내 생각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꼬이고 엉킨 실타래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말이죠. 인생의 대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도 하고요. 이걸 법칙으로 말하자면 인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 모습은 오직 내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 선택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형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예뻐지고 싶죠? 자기만족? 에이, 그런 소리는 하지 말자고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방구석에서 혼자 일평생을 보내야 한다면 자기만족을 위해서 성형을 할까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성형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나를 가꾸는 이유는 무조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아무리 온갖 변명을 다 갖다 붙여도 변하질 않아요. 문제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자기 모습이 100%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배우 조인성도, 정우성도, 현빈도 자기 외모가 100%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여자 배우들은 안 그럴까요? 그럼 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요? 얼굴이 못생겨서는 아닐 텐데 말이죠. 이 사람이 얼굴을 뜯어먹고 살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죠. 당연히 영혼의 상처를 받고 얼굴은 저절로 일그러지고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피부 관리를 받아도 내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서 내 모습이 예뻐 보이질 않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왜 아이들이 그냥 그 자체로 빛나고 예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도 무한한 가능성 때문이고 또 때가 덜 묻어서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 삶에 대해 찌들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이 사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보면 딱 느껴집니다. 쩌들 대로 쩌든 그 모습에서 느껴져요. 아무리 명품백에 명품 옷에 피부 관리 받고 성형시술까지 해서 얼굴이 팽팽해도 말 몇 마디 나눠보면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얼굴을 돌리게 됩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입으로 말을 하지 않을 뿐이고요. 그러면서도 서로 만나면 우쭈쭈 해주기 바쁩니다. 아, 언니 나 살쪘지? 야, 무슨 소리야? 딱 좋아. 해가면서 말이죠. 정신승리하기 바쁩니다. 이미 본인들도 다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주변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도 난 쟤들보다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이죠. 이런 빈곤의 악순환이 결국 언젠가 터져도 터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언제 터지느냐 하는 건. 어려서 바로 터지는 사람도 있고요. 중년에 터지는 사람도 있고 말년에 터지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때로는 죽기 직전에 이게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이건희 회장님이 그랬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년을 식물인간으로 숨만 쉬다가 돌아가셨으니 정말 살아계셔도 산 게 아니었죠. 그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본인은 말도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소위 그 벽에 똥칠하다 죽는다 그러죠. 내가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대수변 받아내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잘 나갔던 인생도 결국엔 비참해집니다. 그걸 자식 앞에 보이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배우자에게 보인다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맡긴다고 마음이 편할까요? 특히나 고고하게 살고 우아하게 살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그 비참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내가 죽을 때 의식이 또렷하길 빕니다. 만약 쓰러져서 그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면 차라리 곡기를 끊고 죽음을 맞이하길 빕니다. 내 스스로의 존엄을 내가 지켜낼 수 있길 바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마지막에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도를 다 깨우쳤다는 도인도 죽음이 편치 않다면 결국엔 미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휴,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어쨌든 그래서 내 삶이 거지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친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거지 같은 인생을 버텨야만 합니다.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다른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나 나만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요행을 꿈꾼다면 정말 하루빨리 깨시길 빕니다. 콩을 심은 곳에 장미가 필 수는 없잖아요. 이 자연을 거스르는 헛된 망상이 결국 나를 지금의 이 꼴로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래도 나는 최소한 남에게 손가락 받을 짓 하지 않고 살았고 누군가한테 해코지한 적이 없고 나름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사신 거. 그런데 나는 점점 사는 게 힘들어지고 자기 눈에는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우리들의 불행은 거의 대부분이 남과 비교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제가 잘 모르기는 해도 우리가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을 한다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존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생존을 벗어난 것들, 가령 집을 소유했느냐, 직업이 어떤 것이냐,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있느냐 같은 문제들에서 위축이 되고 깝깝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세상은 점점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발전하는 만큼 나 역시 발전을 하지 않으면 이 발전한 세상이 점점 버거워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열심이었던 걸까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발전하는 세상에 순응하고 자신도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 유행도 맛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고 말이죠. 그러나 자기만의 생각을 고집한 사람은 유행에도 뒤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점점 뒤떨어진 사람이 됐을 겁니다. 대신 아마도 무척이나 성실했겠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 결과 어려워진 것이죠. 오히려 내가 볼 때 성실하지도 않아 보이고 딴짓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잘못됐다고 속으로 엄청 욕을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텔레비전 앞에서 세상 못마땅한 소리를 쏟아내는 성실하고 근면했던 우리들은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TV 홈쇼핑이 세상에 나오자 이 소비를 조장한다고 욕을 했고요. 인터넷 쇼핑의 시대가 열리자 이거 안 보고 물건을 어떻게 사냐면서 죽으나 사나 오프라인 매장을 다녔을 겁니다. 주문 배달의 시대가 와도 나는 나의 시간을 꼭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했죠. 그렇게 시간을 쓴 결과 코로나가 닥쳤을 때는 나는 오가지도 못하고 그 편리함도 누리지 못하는 등신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연은 점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주고 있는데 오히려 젊은 애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나는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나의 불행은 모두 내가 만든 것들입니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필요로 한 것을 소비하는 방식도 달라졌죠. 결국 사회 발전에 맞춰서 소비 패턴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떤가요? 그저 20세기의 생각으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안 준 것이 없는데 나에게 준 정보들을 그저 나는 흘려보냈습니다. 20세기의 돈 버는 방식은 21세기에서는 큰 돈이 되질 않습니다. 같은 일이라고 해도 사람들 입맛에 맞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은 외면을 하니까요. 참 재미난 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에너지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 질량은 그만큼 무겁겠죠.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 질량은 과거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엄청 많아졌으니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전화를 가진 집이 몇 집 되질 않았죠. 그리고 통화는 간단히 하는 거라고 할 만큼 정말 전화 비용이 비쌌어요. 지금은 그런 통화처럼 사용되는 에너지를 거의 매일 24시간 가깝게 소비를 하고 삽니다. 스마트폰은 과거 전화, 그것도 시외전화를 사용하던 에너지 양에 해당하죠. 소비량은 늘었는데 가격은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소비하는 에너지량이 적은 게 아닌데 말이죠. 거기에다가 과거의 전화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스마트폰을 이제는 집집마다를 넘어서 개개인이 소유를 하고 소비를 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수준에서도 과거와 많이 차이가 지지만 일상을 소비하는 거의 모든 것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조차 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양과 무게가 엄청나졌습니다. 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려면 나 역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스마트폰이 그저 오는 전화 받고 전화를 거는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산다면 나는 그 스마트폰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찾고 흡수하는 식으로 21세기에 맞는 활용을 한다면 나는 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도 무겁지가 않고요. 오히려 그 가뿐함을 넘어서서 새로운 창출도 가능하니까요. 이 단순한 이야기 안에도 수없이 많이 생략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가령 인터넷을 쓰려면 인터넷 회사에 가입을 해야 하고 용량을 확인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혜택도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인터넷이 끊김없이 잘 되는지 등등 과거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정보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작동하는 원리라든지 인터넷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라든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가요? 충분히 이 시대에 맞는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늘어났는데 내 생각은 그것에 맞게 같이 성장을 했나요? 에너지를 활용하는 법을 모르면 그 에너지 무게에 점점 짓눌려서 나는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소위 밥값은 하고 사시냐는 말입니다. 그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1인분이란 용어는 개개인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 사회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다시 이 사회에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이 사회가 운영이 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려면 우리 인간들이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계 부품이 고장이 나면 그 부품을 빼고 다른 부품을 넣어야 하는 것처럼 이 사회 시스템이 작동을 하려면 우리 인간들이 각자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만큼 자기도 이 사회에 에너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기계 부품의 윤활유를 쳐야지만 원활하게 기계가 작동되는 것처럼 이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돈이라고 하는 윤활유가 돌아야 하고요. 이 1인분이라는 표현은 나는 과연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만큼 내가 맡은 역할을 하고 있냐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도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살았을 겁니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고요. 나는 내가 받아들였던 이야기들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야기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부한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병에 걸리는 원인을 따져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내부적이지도 외부적이지도 않은 요인, 이렇게 세 가지죠. 이 외부적인 요인은 교통사고 같은 것이 있겠죠. 감기나 코로나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테고요. 내부적이지도 외부적이지도 않은 요인이라면 그 정신질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부적인 요인은 당뇨나 고혈압, 소화장애, 비만 같은 것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몇 개 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질병이 나의 생각과 연동이 됩니다. 이 특히나 내부 요인 같은 경우엔 그 생활습관병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생활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결국 내 생각에 의한 내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정신질환은 내 생각에 문제가 생겼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이고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에서 에너지를 받고 내가 그에 합당한 에너지를 돌려주지 않게 되면 그 에너지의 무게에 깔려서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도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내가 거부한 이야기들 속에는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정보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가 돼서 전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부분 파편적인 것들이었겠죠. 그러나 그 작은 정보라고 해도 소홀히 하지 않고 받아두고만 했다면 그 많은 정보들이 하나로 융해가 돼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야기들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처럼 나에게 오는 것들을 잘 듣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우리 인간이 어려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준 것을 잘 쓰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죠. 세상과 싸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세상과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왜 싸우나요? 오히려 내가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 실력이 없는 것뿐이에요. 나는 민주당이 있어도 민주당을 활용할 줄 모르고 새누리당이 있어도 새누리당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내 실력이 부족한 거지 저들이 잘못하는 건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확장이 되면 살아가는 일이 원활하고 부드럽고 편안해지는데 내 생각이 고착되고 편협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르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령 나는 자랄 때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질 않았죠. 그래서 내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TV 드라마나 영화나 뭐 주변을 보면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들을 많이 하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그 덕분에 이 사랑한다는 말을 내 입으로 꺼내놨을 때 얼마나 내가 더 풍성해지는지 경험을 딱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러면 나는 바뀌겠죠. 즉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 할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모르고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이해가 좀 되셨나요? 다르게 사는 방법을 모르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완전히 새로운 삶은 한 번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병을 만드는 것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생각이 바뀐다고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습관이라는 게 고착화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뀐 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 나오려면 소화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가는데도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 성형수술도 붓기가 빠지고 자연스러우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로 한데 내 영혼의 성형수술이야 더 말해서 뭐 하겠어요. 얼굴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내 바뀐 얼굴을 보고 혹해서 다가올 수는 있죠. 그러나 내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냄새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머지않아 드러납니다. 얼굴을 바꾸고 옷을 차려입고 해도 내 영혼이 뿜어내는 내 생각은 내 행동과 말을 지배하니까요. 그 예쁜 쓰레기라는 말이 있는데 전 듣고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 강남 성형외과에서 쏟아진 상품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지 말입니다. 내가 온종일 쏟아내는 말이 어떤지 한번 녹음을 하고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그 말이 바로 납니다. 내 어려움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실히 다 드러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나요? 의외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고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아니라고 하지 말고 받아두면 됩니다. 제가 단언을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방식,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방식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뭘 알아야 할 수 있죠. 다르게 사는 방식을 모르면 다르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면 입은 닫고 귀는 열고 내게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아니라고 하지 말고 받아두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 정보들이 쌓여야 되거든요. 딱 100일만이라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담을 하지만 그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개인이 혼자 하시려면 어려울 수 있을 테니 저희 인생학교하고 듣기 훈련을 시도해 보세요. 훨씬 수월하게 내가 바뀌어 갈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사는 지역을 바꾸거나 내가 하는 직업을 바꾸거나 이민을 간다거나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또 그게 먹혔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도시들의 지역색이 거의 사라졌죠. 대한민국의 지역색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직업도 그만합니다. 전혀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또 금세 익숙해집니다. 이민도 과거와는 달라서 우리가 알아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 지구적인 차원의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신선하고 새로운 게 오래 가질 않아요. 물론 언어적인 장벽이 괴롭힌다는 것을 빼면 말이죠. 그리고 성형으로 나를 변신시킨다고 해도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건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나마 가장 확실하고 효과도 높으면서 돈도 안 드는 방법이 저희 인생학교 듣기훈련 프로젝트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보려고 선택한 이 방법이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